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노년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70세 이후에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운에 맡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따라 삶의 길이와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7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의 삶에서 발견된 6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비법이 아니라 매일을 어떻게 하면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사는 80세 김민수 씨는 매일 아침 동네 시장까지 걸으며 활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광주의 이서연 할머니는 손자들과 체스를 두며 지혜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이런 신호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은 저희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노년의 지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신체적 활동성 유지하기. 여러분, 첫 번째로 중요한 신호는 바로 신체적 활동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며 나이를 판단하곤 하지만 사실 진정한 젊음은 몸을 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78세의 박지훈 씨는 매일 아침 동네 시장까지 걸어갑니다. 시장이 멀지 않아도 그가 걷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그는 서두르지도 않고 다리에 힘이 없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계단도 쉽게 오르내리고 장바구니도 가볍게 들어올립니다. 조한 씨는 운동은 특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매일 꾸준히 걷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작은 움직임이 근육과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걷고 구부리고 물건을 들어올리는 일상적인 움직임들이야말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위한 기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립심과 삶의 의미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한 번 더 걸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짧은 거리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꾸준히 움직이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미래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개의 정신적 민첩성 유지하기. 두 번째로 중요한 신호는 바로 정신적 민첩성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기억력이나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몸처럼 훈련하고 자극하면 계속 날카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82세의 이서연 할머니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정숙 할머니는 책 읽기를 좋아하셔서 매달 2권씩 읽으십니다. 역사책부터 철학서, 그리고 재미있는 소설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읽은 내용을 손자들과 토론하십니다. 또 할머니는 손자들과 체스를 두며 그들에게 전략과 사고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할머니가 손자들보다도 체스에서 더 자주 이기신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정숙 할머니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두뇌를 계속 자극하며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활력을 얻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처럼 정신을 활발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책을 읽거나 퍼즐을 풀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작지만 꾸준한 도전을 하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가족과 함께 게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연구에 따르면 두뇌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와 같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낮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책을 읽거나 간단한 퍼즐을 풀어보는 건 어떠실까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3. 감정적 회복력 키우기. 세 번째로 중요한 신호는 감정적 회복력, 즉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건강의 변화,
혹은 삶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광주에 사는 75세의 정우성 할아버지는 아내를 잃으신 후 큰 슬픔에 빠지셨습니다. 50년 이상 함께했던 반려자를 잃은 슬픔은 너무나도 컸지만 영호 할아버지는 그 슬픔 속에서도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원 가꾸기에 관심을 가지며 매일 식물을 돌보고 새로운 취미로 목공예를 시작해 작은 가구를 만들며 창의력을 발휘하셨습니다. 또한 가족 및 친구들과의 교류를 끊지 않고 정기적으로 이웃들과 만나며 삶의 연결고리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쌓여 영호 할아버지는 다시 활력을 되찾으셨고 지금은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감정적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노력을 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회복력이 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잘 이겨내며 전체적으로도 더 건강하게 나이를 먹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정원에 꽃 한 송이를 심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계속해서 의미와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도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일상에서의 자립 유지하기 네 번째로 중요한 신호는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내는 것은 우리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천에 사는 85세의 최미나 할머니를 예로 들어볼까요? 정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직접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재료를 고르고 요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당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사용하는 일은 할머니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가족들이 도움을 주려고 할 때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그 자체가 할머니에게는 삶의 즐거움이고 자신이 여전히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정희 할머니는 집안일도 스스로 해결하십니다. 청소, 빨래, 간단한 수리까지 모두 직접 하시며 집 안 구석구석이 깔끔하게 유지되는 모습은 그녀의 자립심을 보여줍니다. 필요할 때는 시장에 가셔서 직접 장을 보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활발하게 사회적 연결도 유지하십니다. 자립은 단순히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과 삶의 통제력을 느끼는 기쁨이 우리 정신 건강과 정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자립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하려는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직접 식사를 준비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과 자부심은 여러분의 하루를 훨씬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의 자립은 단지 생활의 편의를 넘어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단순히 집안을 정리하거나 식사를 만드는 일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자립은 우리 삶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다섯 번째로 중요한 신호는 사회적 연결,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는 기회가 줄어들고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은 물론 신체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광주에 사는 79세의 조윤호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종철 씨는 매달 한 번씩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 카드게임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웃음 가득한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종철 씨의 집에 가면 언제나 밝은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유쾌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밝힙니다. 그의 모임에 온 사람들은 항상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고 보나 종철 씨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모임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정성과 관심 덕분에 이웃들은 특별한 친구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종철 씨처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작은 모임을 주최하거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지내지 않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행복감을 느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친구와의 대화, 가족과의 유대, 이웃과의 인사는 단순한 사교 활동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혹시 오늘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이웃과 짧은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연결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웃음과 따뜻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6삶의 목적 찾기 6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신호는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보내는 데는 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삶의 목적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90세의 박명수 할아버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명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정원으로 나가십니다. 그의 정원은 단순한 취미 공간이 아닙니다. 매일 식물의 성장을 돌보고 꽃이 피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삶의 순환과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십니다.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이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만들어주는 그의 특별한 세상인 셈이죠. 뿐만 아니라 명수 할아버지는 지역 청년들을 멘토링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눕니다. 그는 젊은 세대에게 급하게 살지 말고 순간을 음미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고 젊은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스스로도 활력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정원을 가꾸는 것, 손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 혹은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기쁨과 의미를 줄 수 있는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잘 대처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도 더 뛰어납니다. 삶의 목적은 단순히 할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정원에 물을 주거나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이웃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더 깊은 의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의 나이를 뛰어넘어 하루하루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영상 마무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7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리저스까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신호는 단순한 건강 비결이나 노하우를 넘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체를 꾸준히 움직이는 작은 실천 정신을 자극하며 배우는 즐거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감정적 회복력, 스스로 자립하며 살아가는 일상,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관계, 그리고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삶의 목적, 이 모든 것은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받으셨나요?
아마도 여러분 삶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의 시작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나이에 관계없이 매일 새로운 가능성과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딛는다면 그것이 곧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내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노년의 지혜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무엇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아요. 오늘도 삶의 교훈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빛과 희망을 더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